야, 드디어 한국에서도 FSD가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아마 올해 들어서 전기차 시장에선 가장 큰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 말만 많았던 FSD가 한국에도 출시된다는 소식이잖아요. 심지어 이게 그냥 소문에 불과한 게 아니라 테슬라가 처음으로 공식 발표를 한 거라서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여러가지 정보를 찾아보니 이게 지금 복잡합니다. 상황이 좀 나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FSD 국내 출시를 테슬라가 공식 발표했다. 이건 좋은 일이고요. 차주들이 드디어 FSD를 쓸 수 있을 예정이다.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좋은 일인 건 확실히 맞는데 나머지가 문제입니다. 지금 그냥 여론만 그런 게 아니라 차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일각에선 이럴 줄 알았으면 테슬라 안 샀지, 너무 빡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 이런 반박도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출시가 된다 해도 당장 FSD를 쓸 수 있는 차주들이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게 워낙 복잡한 내용도 많고 실제로 이거랑 관련 내용으로 국내에서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가 최근 FSD 국내 출시를 공식화했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도 총 정리해보려 합니다. 아니 아까부터 계속 연습을 하고 있네. 아, 리스료가 잘 안 내. 리스료. 한번 해봐. 2개월 리스료를 내드립니다. 2개월 리스료를 내드립니다. 내드립니다. 2개월 있잖아. 2개월 할 때 약간 진심을 담아야 돼. 가슴에. 2개월 리스료를 내드립니다. 그렇지. 여기에다가 BPD 오토를 앞에 살짝 넣어가지고 풀로 해봐. 오케이. BPD 오토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면 2개월 리스료를 내드립니다.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굿잡! 계속 연습을 하고 있네. 어디가? BPD 오토? 지난 11월 12일에 테슬라가 공식 X 계정을 통해서 반가운 소식을 알렸죠. 공식 명칭은 FSD 감독형인데 이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토파일럿도 베타 버전인데 이미 차주들은 잘 쓰고 다니거든요. 이 감독형도 원래 이름은 FSD 베타였는데 작년에 감독형으로 이름을 바꾼 거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고 운전자가 차를 계속 감시하긴 해야 한다는 거겠죠. 아직 출시 일정도 확정된 건 아니지만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한국에서도 FSD를 쓸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고 알린 영상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진 좋은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오래된 차들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 신형 주니퍼와 하이랜드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규제 때문에 못 쓰는 거라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일단 감독형 FSD면 규제가 완전히 기능을 막는다고 보기도 어렵고 국토부에서도 어떤 발표가 있었냐,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자체를 별도로 막고 있진 않고 자기 인증제를 통해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 지금 법령으로 문제가 되는 건 손을 놓고 주행하는 거랑 자동 차선 변경이거든요. 이거 말고는 다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 내용들은 국내 법령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여전히 문제이긴 한데 정부에선 어쨌든 원칙적으로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적용 차종도 현재 알려진 대로는 굉장히 제한적이란 거죠. 우선 적용되는 건 미국산 모델 S와 모델 X 그리고 사이버 트럭까지라고 하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중국 생산 모델 Y와 모델 3는 규제를 정비하고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미국산 차들은 FTA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기준대로 생산한 차도 한국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팔라 같은 차들 보면 빨간색 깜빡이를 달고 출시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여기까지도 오케이. 우리나라에는 새롭게 도입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 치자고요. 지금 가장 갑론을박이 치열한 지점은 뭐냐, 이미 결제한 차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공정함을 위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쪽과 긍정적으로 보는 쪽 모든 의견을 살펴볼 건데요. 우선 부정적으로 보는 차주들은 세 가지 정도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기능을 못 쓰는 수준이라면 환불해 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일단 결제를 선택한 건 차주 개인입니다. 문제는 테슬라의 판매 방식이 보통의 다른 브랜드와 달랐다는 것도 큰 차이입니다. 쓸 수 없거나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모르는 기능이면 애초에 판매를 안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언젠가는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걸 기대하고 구매한 차주들 입장에선 미국 생산 모델이 아니라면 되지도 않는 거고, 중국 생산 모델은 2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하고 2년 뒤에 될 거란 보장도 없다는 거잖아요. 접근이 너무 쉬운 게 여기서 문제점을 일으키는데, 테슬라 앱에 들어가 보면 풀 셀프 드라이빙 구현 기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풀 셀프 드라이빙을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란 거죠. 그리고 아래에는 어떤 기능이 가능한지도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이건 이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하면 오토파일럿이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고, 자동 차선 변경, 자동 주차, 차량 호출, 스마트 차량 호출, 이런 게 다 된다고 써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지원 예정 항목에 다 넣어두는 게 맞죠. 지원되는 차종과 그렇지 않은 차종도 구분해 두면 깔끔했을 텐데 그런 정보도 앱상에서는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애초에 안 될 기능을 판 거랑 다름없으니까 이건 환불해 줘야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중국 생산 모델에 적용이 안 된다. 그럼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좀 개운하지 않은 사실이죠. 결국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 중국 생산 모델 Y와 모델 3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당장 안 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라면 괜찮았을 겁니다. 모델 3와 모델 Y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이렇게 아예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얘기가 달라졌겠죠. 이건 그냥 테슬라가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고 그때부터 이 차들도 기능을 쓸 수 있게 해주면 끝나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건 테슬라 혼자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손을 놓고 주행하는 것과 자동 차선 변경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가능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즉 테슬라가 중국 생산 모델도 가능하게 해준다 해도 결국 규제가 그대로면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이미 이거랑 관련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 얘긴데요. 국내 테슬라 차주 99명이 테슬라 코리아를 상대로 집단 민사 소송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나온 얘긴데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FSD 기능이 수년째 작동하지 않아서 이 구매 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고요. 이건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다루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긍정적으로 보는 차주들도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주장인데 첫 번째는 일단 약속을 지킨 건 맞다. 도입하겠다고 알린 게 어디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최근까지는 그냥 차주들 사이에서 언젠간 되긴 하겠지, 내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테슬라가 아예 공식적으로 한국에도 FSD를 도입하겠다고 알린 겁니다. 중국 생산 모델들도 아예 안 된다고 한 건 아니죠.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어쨌든 사용이 가능할 거란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상 관련 규제만 풀려도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테슬라가 차주들을 속인 건 아니란 거죠. 두 번째는 FSD를 구매한 건 어쨌든 차주 스스로가 결정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FSD를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결제하려고 누가 옆에서 협박했냐 이거죠. 우리가 백화점에 가더라도 수천만 원짜리 명품들이 버젓이 있는데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해놨다고 해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구매하진 않잖아요. 즉 구매 결정 자체는 차주 본인이 한 건데 테슬라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런 거고요. 그럼 테슬라는 어떤 입장이냐? 방금 전에 언급한 소송전에서 밝혀진 내용에 이미 있습니다. 테슬라가 준비 서면에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담았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미 우리는 주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미 FSD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기능인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이건 물론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이외에 자동 주차, 차량 호출 이런 기능들은 국내에서 제공 중이란 거죠. 즉 옵션 자체가 무용지물인 건 아니란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은 규제나 인증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지 테슬라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회사가 게을러서 그렇다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아니라 각종 규제와 인증을 거쳐야 하는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사안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모든 기능을 못 쓴다는 사실이 계약 위반이나 환불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인 겁니다. 세 번째는 약관과 공식 설명에도 지역 제한이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과 더불어서 기타 지역에서는 향후 업데이트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명시를 해두었던 거고요. 여기에 일부 국가에서는 핸즈 오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했다는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주들 입장에서 봐도 맞고 테슬라 입장에서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구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내가 마사지 시트 옵션을 원해요. 그런데 국산차를 사면서 마사지 기능을 추가했어요. 그런데 막상 차를 타고 다녀보니까 마사지 기능을 한 번도 안 쓰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 이거 안 쓰니까 환불해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좀 다른 게 애초에 지금 당장 쓸 수 없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완벽하게 쓸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앱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하고 있었고 지금도 판매 중입니다. 심지어 결제도 당연히 됩니다. 이 지점이 갑론을박을 만드는 겁니다. 아예 쓸 수 없는 기능이면 결제를 못하게 막아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아예 결제 버튼 자체가 없거나 구매 가능 목록에 놓지도 않죠. 물론 결제를 결정한 건 차주들 개인이긴 하지만 애초에 언제 쓸 수 있는지 모를 기능을 결제할 수 있게 해뒀다는 것도 기존 자동차 지주사에서는 찾기 어려운 사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FSD 출시를 예고하고 예고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결제 창도 오픈합니다. 그래서 참 애매하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환불이 안 된다면 이미 구매한 차주들은 차가 아닌 계정에 귀속되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이미 해외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간 한정이긴 했지만 FSD 이전 프로그램을 몇 번 열었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유럽하고 중동에도 FSD 이전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모델 Y 차주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건 중국인데 중국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 테슬라 차이나에서 중국판 FSD를 새 차로 이전할 수 있는 기간 한정 프로그램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해주면 논란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또 그렇다고 해서 법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여러모로 개운
예상치 않은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